안녕하세요. 주식코니의 혼입니다. 방송을 못해서 좀 걱정이 됐어요. 전달을 드리고 싶어서 못해서 그랬는데 다행히 시장은 조금 방어를 해줘서 다행히 조금 오늘 만나 뵙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오전에 한 뭐 8시인가요? 7시인가? 뭐 그때 글을 한번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방송 못할 때 한번 이렇게 남겼었는데 한 분이라도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남겨둔 거지만 오늘 이걸 좀 짚고 얘기 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 중요한 내용 보시면 중국 봉쇄, 그다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이런 것들 때문에 투매를 일으킨다 이런 거고, 세력은 이래도 안 팔래라고 흔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름이 그렇다는 거고, 섣부른 매수는 하지 말아야 되지만 우리한텐 폭발적 소비와 엔데믹과 경기 부양, 새 정부 정책 등이 있다. 그러니까 반등 갈 땐 이런 재료로 갈 수 있다는 거를 명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오늘 시장은 그 미국 낙폭에 비해서 정말 선방해 줬다 라고 얘기 드리지만 아직은 좀 안전하지가 않죠. 미국장이 좀 안정이 돼야 되는 게 일단 좀 우리한테는 중요합니다. 자, 일단 다 아시는 내용일 테니까, 자, 일단 이렇게 하락을 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저의 의견이지만 요때죠. 이제 4월 27일경 요때가 만약에 어제 그 미국장이 폭락했다라고 하면 아마도 저점을 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추가 레벨 다운되고 낙폭이 과대되면서 흔들고 공포가 되고 뭐 투매가 일어나겠죠. 그런데 분명 미국장은 좋지 않고 혼조세를 보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기금이 저가 매수세를 들어왔던 게 큰 요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빠진다는 아니에요. 아직은 경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직 연기금이 매도를 안 했죠. 매도를 안 했기 때문에 연기금이나 이제 기관이 매도를 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아직은 좀 관망세긴 하지만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떨어뜨려 놓은 상태에서 갭으로 떨어져서 출발할 수 있다라는 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안전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섣부른 매수는 금지고, 오늘 같은 장도 사실 매수하기 좋은 장은 아니에요. 말 그대로 과대 낙폭 때 밑골을 달아주면서 올라오는 그런 장애가 이제 좀 매수하기 좋은 관점인데, 오늘 낙폭이 그 코스닥은 좀 세긴 했지만 미국 장에 비해서는 견고한 편이었고, 그래서 아직은 연기금이 기관이 하방을 받쳐주고 있는 게 뚜렷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코스닥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렸던 890포인트대를 지켜주고 있는 거거든요.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솔직히 미국장에 비하면 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는 항상 그 미국장이 또 추가 하락이 나오고 반등 없는 저항을 맞으면서 하락 추세를 간다 그러면 이 밑단은 깨질 거라는 거죠. 깨질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잘 버텨주고 미국장의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돌아올 때 이 포인트를 지켜주면서 보합권만 가져도 다음에 반등 파동 때 상승을 같이 누릴 수 있다가 되겠어요. 그래서 기술적 지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7%라는 수치를 하루 만에 갭으로 떨어뜨릴 수 없기 때문에 투매나 손절을 일으킬 수 없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지금 그 수급 자체가 이제 꼬여있지 않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가 환율이 정말 고공행진하고 있어요. 정말 내려갈 그 기미가 안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가 계속 나오곤 있습니다만, 분명 좀 느끼실 게 외국인 매도가 되게 거세지도 않아요. 분명 돈을 빼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해야 되는 게 원래 흐름인데, 사실 그걸 좀 다른 지표를 보시면 조금 이해하실 게, 자, 이때 이제 장기적으로 이때부터 쭉 외인은 매도를 했습니다. 환율이 바닥을 찍고 그러니까 고가를 찍고 환율이 죄송합니다. 바닥을 찍고 고가를 찍으면서 계속 갱신하고 올라가고 우상향을 가면서 외인의 매도는 쏟아졌기 때문에, 외인이 우리나라 증시에 갖고 있는 보유량 이런 건 정말 이제 사실은 바닥 수치예요. 사실 그냥 단순 수치를 몇 년 전이나 5년 전, 10년 이렇게 둘러봐도 우리나라에 지금 투자금이 많이 안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한 현물 자체는 그만큼 한정적이고 적다라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꺾인과 동시에 수급이 들어오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이 꺾이고 좀 이제 이런 악재들이 하나둘 해소가 된다 그러면 외국인은 이제 환차익을 위한 자동 매수가 들어오게 된다. 분명 기관 때문에 기관이 그때 차익 실현하고 던지고 뭐 하면서 증시를 누를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수급이 변화되긴 하지만 외국인의 안정적인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게 이제 좀 중요한
그 초점이 되겠지만 당장은 좀 시간이 어려워 보이죠. 그래서 일단 악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봉쇄도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때문에 애플이 2분기 3분기 안 좋을 거라는 리포트 같은 것들이 쏟아지면서 미국 증시를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여기에 이제 상승 가고 반등 간다라고 지금 당장 보기에는 솔직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직 매수는 좀 멈추고 관망해야 되고, 있는 것들로 좀 트레이닝 해야 되는 관점의 좀 관점 시각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꼭 체크하시면서 무리한 매매를 하지 않으시길 꼭 권장드리고요. 일단 그 좀 종목을 보면서 얘기 드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와줄 수 있는 재료나 섹터들은 아직은 존재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삼부토건부터 얘기 드리면, 건설주가 이제 방향을 잡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이때 최근에 드렸죠. 그래서 보시면 오늘 그 뭐 건설 섹터들이 일성건설 비롯해서 뭐 삼부토건도 뭐 상승 가지는 않았지만, 건설 섹터를 둘러보시면 범양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머리를 올려주면서 또 하나 이제 시세를 좀 그 노리고 있다는 얘기죠. 사실 그래서 이제 그거죠. 정부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고 거기에 대한 수혜주를 부각받으면서 정책주로 엮이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섹터들은 좀 이렇게 손자를 잡고 좀 금액적으로 단기적 대응할 수는 있겠다. 그래서 좀 저가 매수세는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섹터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하지만 목표치를 높게 잡으시면 안 돼요. 자, 손절은 최대한 짧게, 그 다음에 목표치는 최대한 높게 잡아야 되는 시장이다. 그래서 장기 보유하고 뭐 가져갈 수 있는 금액대는 이미 지나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좀 모니터를 되게 잘 하셔서 대응하셔야 되는 건데, 단적으로 이래요. 이 추세가 깨지면 밑단이 많이 열리죠. 그러니까 당장 보면 매력적이진 않아요. 먹을 거는 많지 않고 잃을 건 많다라는 관점이면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이제 단기 매매로 좀 노려볼 수 있는 섹터군이 되겠고, 추세대를 꼭 체크하면서 추세가 깨진다 그러면 좋지 않다라는 걸 항상 명심하시면서 보시면 좋겠고요. 지지받을 수 있는 금액대도 얘기 드렸다시피 2,450원 정도, 40원 정도 여기 금액대가 되지만, 이 추세가 꺾인다는 건 상승의 힘이 적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횡보로 갈 수도 있고 추가 하락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긴장하면서 조금 짧은 호흡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매매를 하신다 그러면. 그 다음에 메가 MD 요것도 이제 그 정책주의 하나입니다 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요런 거예요. 요렇게 보시면 요런 것들은 이런 관점 보셔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짧으면 여기 보시면 밑단이 이제 한 3,580원 정도 이렇게 측정을 해놨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적 시장이 하락하면 당연히 이탈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제 지지대에 맞춰 이탈해야 되지만, 단기적으로 손해볼 건 적고 목표치는 좀 열려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를 볼 확률보다 좀 이렇게 가져가서 수익이 난다 그러면 더욱더 많은 상승치를 노려볼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 한 10% 정도, 5% 1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 잘라내는 거는 싸게 살 수 있다 그러면, 이때도 얘기 공유 드렸거든요. 보시면 한 2%, 때로는 조금 더 시장이 무너지고 흔들릴 때 지지되는 걸 체크하고 더 싸게 하고 최대한 빠르게 대응하신다든가, 그런 식으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목표치를 빠질 수 있는 금액대와 대비해 보시면 매력적인 종목이 찾아지지 않을까. 장기 추세는 얘기 드렸기 때문에. 다음은 화장품 섹터고요. 화장품 섹터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사실 이것도 예전에 이제 아모레퍼시픽 공유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바닥권에서 돌아오는 그런 매력적인 금액대는 이미 지나버린 거예요. 이거는 돌파 매매가 돼버리는데, 이 지지대 32,500원 라인이 되게 중요한 지지대가 됩니다. 단기적으로 오늘도 보시면 여기대에서 지지를 받은 모습이죠. 32,700원 정도의 지지를 받았는데, 마찬가지로 추세 대응 해가지고 여기가 깨지면 우상이 깨진다고 봐야 되니까 정말 밑단이 많이 열려버려요. 많이 열려버리면 엄청나게 힘들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매매하시더라도 짧은 호흡으로 보셔야 됩니다. 짧은 호흡으로 보시고, 목표치도 전 고점 꼬리대가 있는 데까지만 열어보면서 싸게 샀다 그러면 수익 날 때마다 조금씩 덜어가면서 수익을 내셔야 되는 거고, 일단 시장이 좀 불안하니까 그래요. 그렇지 않더라도 보시면, 이게 이제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는, 화장품 섹터 공유드리면서 가져왔던 이유는 중요한 저항대를 돌파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32,500원 라인 되게 중요해 보이긴 하는데, 이번에 최근에 들어올 때도 보면 수급이 되게, 이게 거래량이 되게 좀 활발하게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매도의 그 흔적은 없지 않나. 그래서 분명히 주포가 시세를 낼 건데, 주포의 흐름대로 따라가야 되니까, 주포가 이렇게 들어왔지만도
이 개인 투자자들 털고 가겠다라고 해서 흔들면서 한두 달 있다 시세를 준다라고 해도 할 말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추세나 지지대를 체크하면서 대응하지 않으면 힘들어질 수 있다. 빠져야 많아지고 흔들림에 엄청나게 긴 시간이 물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금액적 꼭 체크하시면서 맞춤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지금 같은 시장에서 수익을 내시려면 정말 짧은 방망이를 잡고 짧게 잡아서 큰 목표치가 아니게 짧게 끊어 가셔야 된다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바닥권에 있는 것들이 조금 메가 MD나 이런 식으로 바닥권에 있는 것들이 좀 좋은 건 아니에요. 바닥에 있다는 건 시세를 못 받고 소외되고 있다는 거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목표치는 더 많이 열릴 수 있는 섹터긴 하니까 저가 지지대가 잘 안 깨진 지지대 체크를 꼭 하시면서 분할적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자, 일진 디스플이란 종목도 공유 드렸죠. 단기적으로 빠르지 않지만 하락 추세는 어느 정도 이겨낸 것 같고 횡보로 전환되는데 미니박스가 그려지고 있다. 그래서 세력이 관여한 걸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시면 이때부터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은 시세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거래량은 조금 들어오고 있고 얘기 드렸다시피 여기 이평선을 한번 치고 눌리고 그래서 재차 돌파 시도를 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실도하고 눌릴 수 있지만 여기 지지대가 깨지면 안 되겠다. 1,800원이 손상되면 힘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1,800원에서 여기 목표치를 두면서 열어보면서 목표치를 두면은 가능하겠다. 그렇게 보시면 또 대응이 가능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력이 관여한 흔적들이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하방에 대한 좀 견고함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참 좋은 여행이라는 종목이고 사실 이런 종목도 보시면 그 여행 관련주죠. 여행 관련주인데 이제 하나투어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그 엔데믹에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다 해가지고 좀 시세가 나왔으면 좋았으련만 섹터 자체가 되게 힘이 없었죠. 없었고 비행기가 하늘길이 열렸지만도 아직은 그렇다. 하지만 좀 단기적으로 요 매물대가 굉장히 강하긴 하거든요. 매물대가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물대를 돌파하기 쉽지 않다는 건 맞아요. 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이 추세대를 보시면서 대응하면 되겠다. 그래서 요날 좀 이렇게 추세가 깨지고 무너진 것 같았지만 다음날 회복해 줬고요. 오늘도 추세대를 지켜주면서 자리 잡고 있구나. 그래서 추세대랑 여기 이제 보시면 121선 정도, 13,900원 정도 여기 금액대를 지켜주고 있는데 한번 이 추세의 흐름을 보면서 대응해 보실 수 있겠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무학이란 종목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리오프닝 관련주, 주류 관련주죠. 얘기 드렸다시피 이제 그 보시면 요것도 비슷하죠. 거래량이 나간 것이 없는 것 같고 세력이 관여하고는 있다. 그래서 요때 이제 돌파 못할 때 얘기는 드렸어요. 돌파를 못하게 되면 계속 박스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목표치를 여기 때까지 또는 이제 좀 짧게 잡아야 되니까 지금은 전고점 정도까지 이렇게까지 잡아보면서 이 지지대를 꼭 체크하고 9,100원 정도가 손상되는가 안 되는가를 체크해 보시면서 보시면 또 대응 가능하겠다.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그 미국 장의 흐름과 투심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이번 주 이제 또 이제 그 징검다리 연휴가 있고 또 투심이 강할 수는 없지 않나. 그래서 섣부른 매수보단 좀 가벼운 호흡으로 빠른 대응도 필요하지만 좀 금액도 좀 적절하게 좀 소량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욕심 부리다가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싶고요. 다음은 카카오 게임즈고 제가 좀 이게 얘기 드릴 때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금액대 시세가 다 반납되는 자리가 58,500원 정도다 이렇게 얘기 드려서 사실 여기서 이제 멈춰 있죠. 지금 한번 보시면 4일 거래 정도는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쉽게 깨지지 않고 이 시세가 나기 전, 이 분출되기 전 자리대 이런 자리가 중요하긴 합니다. 중요하긴 하고 되게 지지받을 수 있는 흔적들이 있는 자리니까 여기가 깨지면은 안 깨지면 좋겠다라는 금액인데 여기가 이제 맥점이라고 해서 이렇게 바로 V자 반등이 가나요? 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가가 빠지고 매력적인 금액을 만들어 놓고 주포가 세력이 매집을 하겠죠. 매집을 하는데 매집이 원활하지 않고 뭐 보유 물량이 없다면 충분히 더 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관심을 가지면서 모아볼 수 있는 자리다라는 거지만 게임즈 자체가 시세가 무슨 뭐 당장 급등하고 나온다 요거는 사실은 이제 모르는 거죠. 세력 의도에 묻어 있는 건데 단기적으로는 좀 매집이나 시간이 좀 걸리지 않나. 그래서 섣부른 매수가 오히려 안 맞는 섹터긴 해요.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 게임즈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요런 또 이제 기아를 제가 갖고 왔나요? 기아를 잠깐 보면 또 답이 나오는데 기아 있으니까 이따 다시 기아랑 카카오 게임즈 비교해 볼게요. 요거는 이제 또 다른 의미로 카카오 게임즈 게임주와 MP 메타버스 관련주죠. 얘네들은 섹터가 지금 같이 움직인단 말이죠. 같이 움직여요. 같이 장기 하락. 하지만 이제 잠깐 시세가 나왔던 게 이제 선익 시스템 MP 정도가 메타버스 그 재료를 해서 올라왔지만 다른 것들은 추세 하락이 간다. 추세 하락 덱스터나 자이언트스텝 같은 건 정말 저가를 갱신하고 있고 신저가를 찍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밑단을 중요하게 보고 매수 자리로 봤지만 깨질 거란 얘기를 드렸죠. 깨지고 당장 또 재료 떠서 올라왔지만 저항이 되고, 그러니까 당장 이걸 보시려 그러면 광고 이런 거 많이 오네. 자, 보시려 그러면 8,800원 구간이 이제 당장 요 하락을 멈추고 박스로 넘어온다 그러면 8,800원이 요거 이번 시세가 나왔던 금액대니까 여기 금액대가 중요합니다. 8,800 여기가 중요해요. 하지만 여기도 중요해서 마찬가지로 최대한 근접하게 매집하고 사볼 수 있는 자리지만 아니면 밑단 또 많이 열린다. 그렇게 보셔야겠죠. 그러니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보다 빠질 구간이 많은 것들을 체크하면서 계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좀 더 매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직은 좀 확인이 필요하죠. 지금 금액은 뭔가 섣부른 매수를 하거나 시세가 간다라고 볼 수 있는 금액대가 아니고, 사실 이렇게 하락하면서 이렇게 한 20% 30% 수익이 나왔잖아요. 저도 이때 수익 냈다고 얘기 드렸고, 근데 이렇게 올리는 자체가 금액이 주포한테 세력한테 조금 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세력이 들어왔던 흔적들은 이제 나가는 적은 잘 없네. 그러면 세력이 만들어서 시작했던 8,700원대를 지켜줄 확률이 더 높지 않나? 라고 보고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력의 흐름대로 내 평단가가 훼손되는 건 싫다라는 게 이 금액대가 아닐까라는 접근법으로 보면서 보는 거지. 뭐 이제 메타버스 재료가 있다 뭐가 있다 그런 거에 현혹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세력의 흐름을 읽어보면서 따라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요. 아까 네이버 얘기 드렸죠. 네이버 마찬가지예요. 사실 네이버가 똑같죠. 제가 금액 그려놨던 게 27만 4천원 여기인데 요때 그림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드릴게요. 요때로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이때로 보시면 요렇게 상승을 하다가 하락을 합니다. 하락하고 27만 4천원대를 지켜주는데 이 기간이 결코 짧지가 않아요. 9월부터 한 뭐 다음 달 1월입니다. 최소 뭐 10, 11, 12, 1 최소 4개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것도 세력이 매집하는 최소 기간을 4개월 정도로 보거든요. 4개월 또는 6개월. 긴 것들은 대시세가 난 것들은 3, 4년, 2년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네이버가 지금 이제 최근에 많은 시세되고 하다가 이제 섹터가 늘면서 이제 슬금 내려와서 지금 자리에 왔다. 그래서 예전에 되게 지지받고 다져졌던 금액이니까 이 금액대가 중요하지 않나라는 얘기지만 얘가 이렇게 V자 반등 간다라는 건 이제 아니라는 거죠. 모른다는 거죠. 분명히 이렇게 또 보시면 하락 추세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락 추세까지는 반등 목표치를 둘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하락 추세까지는 반등 목표치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손절 라인은 최대한 짧게, 수익은 최대한 가져갈 수 있는 금액대 이렇게 20% 정도 잡아놓고 이렇게 보시면서 대응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충분하게 또 이렇게 매직 기간을 횡보로 거치거나 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급하게 사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장이 무너진다 그러면 다시 또 깨고 내려가겠죠. 그런 식으로 세력의 흐름으로 보는 겁니다. 세력이 매집했나? 지금 단계가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얘기 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이제 두산 피어셀이고, 이번에 최근에 이제 재료를 동반하면서 이렇게 좀 매직 캔들 같은 게 등장했다라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34,000원 정도가 이탈하면 괜찮지 않나라고 얘기 드렸는데 빠르게 가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이 캔들로 또 보여주는 거예요. 보시면 전날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했다. 이게 상승 저지형 캔들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절반치를 지켜주고 뭔가 좀 이렇게 매물 소화를 해주면서 조금씩 우상향하고 눌림목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다라는 그림을 깨버린 거죠. 깬 거예요. 이게 다음날 캔들이 깬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관심을 갖자이지만 깼다. 그럼 당장 보낼 의도가 없구나라고 세력의 의도를 보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매집이 들어가는구나. 매집 해보다가 개인 매수가 많이 쌓이고 하면 추가 또 밑단을 흔들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28,000원까지 밀릴 수 있겠구나라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 마찬가지로 34,000원을 금액을 측정해 놓고 이렇게 단기적 뭐 10%, 20% 이렇게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냥 빠졌다 그냥 횡보하는 박스를 보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그냥 흐를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세력에 관여하는 흔적들이 있는 게 하단을 지켜줄 확률이 더 높지 않나. 사실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관점으로 보시라는 거고, 이런 것들도 하나 나온 것보다 두 개, 세 개, 네 개 나온 게 더 좋겠죠. 그래야 매집을 하고 있다는 흔적이 더 뚜렷하니까. 하지만 요날 거래량 들어온 것도 양호했고 밑단을 당장은 깨지 않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본다는 거죠. 하지만 깨지면 밑단이 또 많이 열리니까 대응을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좀 흐름을 봐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요. 다음은 이제 기아입니다. 기아인데, 기아는 지금 추세가 어떤가 그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때 8만원대에서는 저항대가 강하기 때문에 매도를 조금씩 비중을 줄여라고 얘기 드렸어요. 분명히 6만원대 안 사셨으면 그럴 건데 6만원대 얘기 드렸죠. 요때도 사실 관점 돌아가 보면 요때 얘긴 드렸는데 이거죠. 6만원대가 깨진다는 건 전기차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제한적이다. 하지만 U자형으로 강하지 않지만 빠르지 않지만 이렇게 충분히 거치고 가지 않겠는가라는 흐름을 본 거죠. 금액은 메리트가 있다. 하지만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종목별로. 근데 안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죠. 확률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온, 코스피가 V자 아니면 U자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V자 반등이 나왔다는 거에 좋은 그 신호였고, 사실 이때 상승의 시작이 뭐였냐면 노조와 협상이 타결됐다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재료가 돼주면서 그 다음에 이미 악재를 반영했다라고 하면서 올라와 준 거고, 지금도 보시면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아를 보신다? 먹을 건 없어요. 먹을 건 없고 빠질 건 많잖아요. 그러면 매수 자리가 아니죠. 지금은 가지고 있는 자의 보유 영역이다. 분명히 6만원, 7만원 요때 사신 분들이 아니면 지금은 매수하면 안 되는 자리죠. 왜냐면 여기 정말 여기 매물벽이 잔뜩 쌓여 있어요. 잔뜩.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보유의 관점, 보유하신 분의 관점이지 신규 매수 자리 아니다 라고 얘기 드리면서 수익 낼 건 적고 빠질 건 많다. 그럼 확률적으로 매수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겠죠.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었어요. 다음 마지막 SK고요. 같은 결이에요. SK도 V자 반등을 해줬습니다. 요때 과대납포, 요게 이제 투매를 일으키고 공포를 일으키고 가격을 싸게 한 다음에 주포가 다시 끌어올린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금액이 27만 1,500원이었죠. 그래서 사실 27만 1,500원까지 갈까라는 의문도 있었는데 27만 1,500원을 찍고 바로 밀렸었어요. 조금 밀렸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힘이 빠지고 눌리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를 관심 있다면 23, 4만원 정도에나 보시죠 얘기 드렸죠. 하지만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포지션은 변한 게 없어요. 27만 1,000원, 2,000원 구간에 저항대를 뚫기에는 거래량과 뭔가 없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저같이 이제 보유한 사람들이 덜어내는 자리입니다. 저도 오늘 이제 좀 저가에 산 것들을 조금씩 덜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돌파되는가 아니라를 보겠지만 오히려 강한 신호가 나오고 추세대 위로 올라와주면 정말 오히려 더 보유가 그냥 보유하면서 지켜보겠어가 되겠지만, 지금은 말 그대로 저항대고 시장이 이렇게 잘 받쳐주고 SK가 강한 모습 보여주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추세를 올리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소량씩만 덜어내면서 보고 있지만 돌파할 확률도 있지 않나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지금 매수 자리 마찬가지로 아니다. 지금 SK 살 자리 아닙니다. 지금은 빠질 자리가 많은 자리지 단기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오히려 신규 매수를 보시려면 이 큰 저항대를 돌파하고 눌림목에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시는 게 맞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좀 종목을 좀 흐름을 따라가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걸 조금 접목해 보셔서 내가 보유한 종목이나 신규 관심 종목들을 어떤 식으로 이 흐름이 어땠고 얼마나 횡보를 거쳤고 얼마나 금액을 지켜줄 만한 세력의 관여가 있는지, 그 다음에 매매 동향이 어때서 개인 매수가 자꾸 쌓여서 악성 매물이 쌓이는지, 그런 데이터를 좀 돌려보시면서 매수를 해야 조금 종목별 안전한 종목을 고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좀 방송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내일 방송 못하고 모레쯤은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내일 방송 못하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 궁금한 종목이나 섹터나 이런 거 있으시면 또 공유해 주시면 한번 또 들여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